대한민국의 메가 프로젝트,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청사진이 어제 나왔잖아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오늘 장중에 우리나라 관련 주식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상승 반전했고, 그리고 소부장 섹터로 매수세가 딱 들어오고 있는데 그 힘을 좀 읽을 수 있고요. 또 피지컬 AI, 이제 로봇 관련주, 현대차 잘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데이터 센터 이런 축, 이제 3대 축이라고 하는데 구조적 성장을 위해서 도약하기 위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반도체는 이 수도권에 생산 거점을 조기에 완성을 하고 남권이 되겠죠. 그쪽으로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한다라는 그런 방침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35기가와트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겠다. 그걸 위해서 인프라도 조성할 거고요. 여러 가지 장비 쪽, 통신 이런 쪽도 좀 햇빛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전문가마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년까지 아쉽지만 생산은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은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가격 경쟁력, 그런 우위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엣지 AI 쪽으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 고려를 해보면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건데, 왜 우리가 AI 연산할 때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같은 데에서 끌어다 썼잖아요. 그걸 이용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PC, 모바일, 자동차, 여러 가지 로봇 안에 AI가 직접 이제 들어와서 그 몸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게 되고 연산하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게 이제 AI 엣지 AI인데, 그걸 확산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메모리 단위나 소부장 섹터로의 그 매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또 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동부가 최대 AI 인프라 허브로 우리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사실 이런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35년까지 35기가와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28년 상반기까지 8.4기가와트 대규모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그러면은 AI 데이터 센터, AI 모델, AI 서비스 전반적인 밸류 체인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통신주, SK텔레콤, 그리고 네이버가 주도하지 않을까인데, 저희가 뒤에 스토리텔링에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된 흐름들 머니코드에서 담았으니까 쭉 또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나 데이터 센터 투자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이제 도달할 테니까 전선, 전력, 기기 이런 쪽도 오늘 괜찮죠?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던데, LS 일렉트릭, LS 대한전선 등 업종 전반적으로 더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AI 시대 강국을 위해서 메가 프로젝트 3가지 축으로 투자 트렌드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눈 크게 뜨시고 귀 열어두시고 앞으로도 머니코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되려면 전력, 전선 이쪽을 또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력기기 관련해서 투자할 때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AI 시대가 되면서 미국에서 전력 쓰는 그 양이 엄청나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망 구축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 이런 부분도 도모를 해야 되고요. 전반적인 힘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력기기 관련주에서는 4월과 5월이었습니다. 변압기 수출이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다,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쉬이 이렇게 못 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용,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 변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출이 견고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만한 모멘텀은 여전하다라는 데에서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LS증권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트렌드가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 송전,
배전 제품 이렇게 있는데 송전 제품의 트렌드, 배전 제품의 트렌드 이렇게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일단 초고압 송전, 중저압 배전 제품 이런 부분에 이제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초고압 변압기 이거 송전 섹터입니다. 765kV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같은 부분 이제 해당이 되고 트렌드가 그리고 배전 제품은 800V 데이터 센터 배전 패러다임 구조 이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송 배전의 트렌드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주들 움직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이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전력망 구축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 초호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K전력도 일찌감치 증설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1차, 2차 증설 외에도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후속 증설을 지금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요.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기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 혁명기는 초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전력 이런 부분을 쓸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5월과 6월 이렇게 조정이 된 흐름들이 충분히 조정이 됐다라고 LS증권에서 판단하는 바 이제 조정을 마치고 올라갈 일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에 또 초창기 성장이 본격화되는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리고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에 대한 니즈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 수요는 더 커지고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있는 전력기기 업체들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 매력도 생긴 거겠죠. 이런 흐름들이 함께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S증권이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한번 쭉 불러드리면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입니다. 35만 원, 효성중공업 530만 원, HD 일렉트릭 151만 원, 산일전기 37만 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간 눌리는 상황에서도 전력기기, 전선 관련주가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실적 발표 시점에 다시 한번 튀는 흐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라고도 말씀드린 바 기억이 나는데 전력기기 프리미엄을 계산하시면서 지금부터 분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 엔소 오늘 한 7%대 떨어지나요? 근데 ESS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떨어질 때 비중 확대 기회를 노려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IM증권에서 LG 엔소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62만 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2000년도랑 2023년도 생각하면 그때 이제 전기차 막 부흥되면서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 매력은 더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LG 엔솔은 ESS 모멘텀은 좀 여전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ESS 보급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도 안과 밖에서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있는데 전력 이런 수요도 높다 보니까 어쨌든 에너지 저장 장치하면서 이걸 유동적으로 쓸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처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ESS는 훌륭한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돈으로 그런 부분 절세나 보조금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한 축이 될 것 같고 또 공급망도 규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게다가 정책적인 모멘텀을 하나 더 생각해 보면 11월에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사실 또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데요.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재생, 전기차, ESS 쪽으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더 붙을 가능성 이 한 수도 앞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셨더라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소폭 상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더라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년 전보다는 54%는 깎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컨센이 워낙 좀 낮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소폭 상회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LG엔솔은 목표 주가를 유지했는데 삼성 SDI는 같은 증권사입니다. 좀 낮췄습니다. 이거를 70만 원으로 낮췄는데 이유는 뭐 펀더멘털 이런 부분은 좀 삼성 SDI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업종 전반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도 LG엔솔은 대장주로서의 그 가치는 유지됐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AI 전반적으로 투자 트렌드, 메가 트렌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하나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통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돈,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돈이 되는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통신주도 최근에 또 국내 증권사에서 많이 리포트를 내더라고요. 그 흐름을 잘 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전에는 왜 우리가 통신 섹터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음성이나 뭐 데이터나 문자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뭐 음성이나 문자나 이런 거는 거의 무료죠. 그리고 뭐 일정 부분 요금을 내면 또 데이터 사용도 무료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 사용량을 많이 쓰게 될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왜 소비자들이 그 요금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그걸 봤을 때 매출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같이 돈을 버는 구조는 다르지만 데이터 사용량 이거에 따라 매출이 올라가는 시대는 됐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요금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출 포인트는 하나 또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AI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동영상이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 AI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수익처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이익은 성장하고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 정책적인 그런 흐름들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데 워낙 이제 통신주 섹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반도체에 투자 수급이 쏠려 있다 보니까 밸류가 낮아진 상태이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워낙 이제 향후 5년간 주주 환원 규모가 연평균 7% 정도 성장할 것이다. 대략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주 환원만 봤을 때 KT는 8,200억 원의 수익률 6.1%, LG U+는 주주 환원 금액이 한 3,800억 원 가정됐을 때 수익률 한 6.2%, SK텔레콤 7,100억 원일 때 또 이제 수익률 한 3.7% 이렇게 각각 분석됐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T, LG U+, SK텔레콤 목표 주가도 기재를 해 놨습니다. 대신증권이 이제 데이터는 돈이 되는 시대라고 했는데 통신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하면 이제 현대차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NH투자증권이 목표 주가 86만 원 유지를 했는데 최고의 목표 주가가 얼마일까 하고 오늘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100만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런 흐름은 이제 현대차가 부지런히 갈 수 있을지는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반기에 양산 설비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사 중에 공급망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흐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머노이드 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알맥이라고 하는데 2분기 미국 착공하고 3분기에 이제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SDV 소프트웨어로 차량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피지컬 AI 이런 시대가 이제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다소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차 관련된 모멘텀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국내 부품사의 화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판매가 좀 준 흐름도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화재 난 거는 6월부터 이제 생산이 다시 재개되는 흐름들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하반기는 유럽 아이오닉 3 이런 부분의 신차 출시,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하반기 조금 더 긍정적인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피지컬 AI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잘 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하면 당연히 이제 로봇 생각이 나잖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이 눌리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장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피지컬 AI의 단연 주인공은 아마 로봇일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로봇 관련 리포트가 나올 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WSI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포트를 보니까 뭐 세계 최초의 의료용 로봇, 유봇, 품목 허가 기대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건 과연 무엇인가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독립리서치 아리스 이재모 대표 연결해서 과연 이 종목의 매력은 무엇인지 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리스 이재모 대표입니다. 네, WSI라는 종목이 약간 낯설긴 한데 그래도 좀 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그 수술용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WSI는 그 자회사 중에 이지 메디봇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이 이지 메디봇이 그 수술용 로봇인데 일종의 보조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부인과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이고 국책 과제를 통해서 개발을 이제 끝낸 제품이고 현재는 국내 식약처에 지금 품목 허가를 위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게 이제 올해 품목 허가를 받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27년부터 국내 이제 병원에 도입이 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제품이고요. 동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수술용 로봇 일회성 판매가 아니고 거기에는 필수로 교체가 되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모품을 통한 반복적인 주송 매출이 가능한 로봇과 이제 소모품 장비가 판매될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현재 WSI는 이 자회사의 이지 메디봇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또 수술 그런 현장에서 열일을 하는 로봇 이런 생각이 드는데 품목 허가 심사 중이라고 하니까 품목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상용화 가는 단계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막연한 기대감보다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기업을 픽하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실적 이런 부분에서의 기대감과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잡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동 종목은 본 사업이 원래 의료기기 유통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아주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이고요. 24년도, 25년도에도 영업이익을 30억대 기록을 했고요. 올해 제가 추정한 실적은 매출은 550억에 영업이익은 50억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8년 갔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로봇 사업이라든지 또는 GLP-1 계열의 제약 사업을 하고 있는 인트로 바이오파마 요 기업들의 연결 실적이 더해지면은 최대 매출 한 1,000억까지도 돌파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부터 의료기기 업체들을 주가 흐름을 쭉 지켜봤을 때 항상 새로운 사업이 M&A든 뭐든 해서 붙게 될 경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항상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런 가운데 기업 가치를 높여받을 수 있는 뭐 비만 치료제 사업이라든지 또는 로봇 사업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의 적정 주가는 최소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2천억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6년도 2월 정도에 주가가 5천원까지는 갔던 기업입니다. 당시 시가총액 2천억인데 제가 볼 때는 다시 그 가격대를 넘어서려는 움직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당 가격으로는 한 5천원까지가 적정 주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실적 데이터는 잡히는 그런 종목이네요. 앞으로 품목 허가 이런 부분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안정적인 실적 성장 기반 위에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로봇 관련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뭐 엔젤 로보틱스 이런 부분은 잘 알지만 그 외에 뭐 괜찮을 수 있는 그래도 중소형 그런 로봇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에 받쳐주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잘 보는 게 피지컬 AI 시대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인사이트 있는 종목이나 그런 부분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저는 이제 리포트를 워낙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트렌드를 이렇게 쭉 보면 리포트도 게임주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당 부분 또 게임주 분석한 그런 연구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크래프톤 최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안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크래프톤을 분석을 했는데 너무 싸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과도하게 저평가됐다. 그래서 이 밸류의 가치를 정당하게 받기까지 가겠네. 이런 느낌으로 이 리포트를 봤거든요. 여러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크래프톤 하면 이제 펍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출시 9주년이 됐는데 이 핵심 IP가 단순히 이제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신작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통 IP로서 그 강자의 위치를 이어갈 것이다. 이게 이 리포트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래프톤을 지키는 모멘텀이 이후에도 모멘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비중 확대고요. 그래서 그게 신작 출시급 효과 기대가 바로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 되겠습니다. 2분기 그러니까 실적이 왜 크래프톤을 요즘에 증권사들이 많이 얘기하나 들여다봤더니 크래프톤이 2분기 깜짝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려 4,33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이게 1년 사이에 76% 성장한 그런 수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펍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서브노티카 2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저 뭔가 어드벤처 게임 이런 느낌 들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1조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의 1조 5천억 원 가까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년 사이에 40% 가까운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크래프톤은 좀 실적에서 연구원들이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UGC라고 해서 이제 유저들이 뭐 여기에서 놀고 뭔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PC, 그러니까 펍지 PC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이런 느낌으로 뭔가 출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이제 내일이 7월이잖아요. 이제 한 달 뒤면은 5개의 신작 정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보면 신작 사이클이 이제 화려하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미리 선반영되면서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크래프톤을 봐야 되지 않나. 이게 국내 증권사의 연구원들의 이제 공통된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흐름으로 앞으로 게임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언제 한번 포인트를 딱 딛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잘 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로 크래프톤 하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